안녕하세요, 여러분. 80년대 건강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시나요? 요즘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디에 뭘 두었는지 깜빡하거나 사람 이름이 금방 떠오르지 않을 때면 혹시 치매가 오는 건 아닌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건강한 뇌를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뇌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 뇌가 평생에 걸쳐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뇌세포가 죽어서 기억력이 나빠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뇌세포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기도 하지만 남아있는 뇌세포들 사이의 연결이 더 강화되고 새로운 연결도 계속 만들어집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뇌 기능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뇌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뇌 건강관리법 7가지를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모두 과학적으로 검증된 내용들이고 특별한 도구나 많은 비용 없이도 누구나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실천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하면 몸만 건강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운동은 뇌 건강에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면 우리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뇌세포들이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운동 중에는 BDNF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요. 이것은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라고 불리며 뇌세포의 성장과 생존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가벼운 조깅 같은 운동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운동을 하면 심장이 더 활발하게 뛰면서 뇌로 보내는 혈액의 양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뇌세포들이 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격렬한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30분 정도 빠르게 걷기만 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계단 오르기, 가벼운 스트레칭, 라디오 체조 같은 것들도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이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의 체력에 맞춰서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만약 관절이 안 좋으시거나 몸이 불편하시다면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도 있습니다. 팔과 다리를 가볍게 움직이거나 목과 어깨를 돌리는 운동만 해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을 잘 때 우리 뇌에서는 정말 중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루 종일 쌓인 뇌의 노폐물들이 제거되고 기억들이 정리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특히 깊은 잠을 잘 때 뇌척수액이 뇌 전체를 씻어내면서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독성 단백질들을 제거해줍니다. 이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면 우리가 잠을 잘 때 뇌세포들 사이의 공간이 넓어집니다. 그러면 뇌척수액이 더 자유롭게 흘러다니면서 하루 종일 쌓인 찌꺼기들을 씻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청소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독성 물질들이 뇌에 계속 쌓여서 뇌 기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보통 하루에 7시간에서 9시간 정도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잠들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몇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수면 환경을 개선해 보세요.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시고 너무 시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또한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오후 2시 이후에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은 생각보다 오랫동안 우리 몸에 남아있어서 저녁 늦게까지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대신 잠들기 전에 따뜻한 우유나 카모마일 차 같은 것을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식단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지중해식 식단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하면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생선, 견과류, 올리브오일,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붉은 고기와 가공식품은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나라 음식으로 예를 들면 등 푸른 생선인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것들을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이런 생선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뇌 건강에 특히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도 중요합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같은 견과류를 하루에 한 줌 정도 드시면 좋은데요. 이것들에는 비타민 E와 좋은 지방산들이 들어있어서 뇌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칼로리가 높으니까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세요.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 과일들도 뇌 건강에 좋습니다. 이런 과일들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서 뇌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짙은 녹색 채소인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같은 것들도 엽산과 비타민 K가 풍부해서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나 트랜스 지방이 포함된 가공식품들은 뇌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가능한 한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나트륨이 많이 들어간 음식도 혈압을 높여서 뇌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오메가3 지방산인데요. 이것은 뇌세포막의 구성 성분으로 뇌 기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생선을 자주 드시기 어려우시다면 들깨나 아마씨 같은 식물성 오메가3 공급원을 활용해 보세요. 하지만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본인에게 맞는 식단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뇌도 근육과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계속해서 새로운 자극을 주고 도전을 하면 뇌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지적 예비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뇌가 가지고 있는 여분의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악기 연주, 새로운 언어 배우기, 그림 그리기, 요리, 컴퓨터 사용법 익히기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에게 약간 어렵다고 느껴지는 수준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쉬우면 뇌가 자극을 받지 않고 너무 어려우면 스트레스만 받고 포기하게 되니까요. 독서도 훌륭한 뇌 운동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고 상상하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만약 책 읽기가 부담스럽다면 신문이나 잡지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읽은 내용을 가족이나 친구들과 이야기해보는 것도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퍼즐 맞추기, 십자말풀이, 스도쿠 같은 게임들도 좋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논리적 사고를 요구하면서 뇌의 다양한 영역을 자극합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 앱으로도 다양한 두뇌 훈련 게임들이 나와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며 적절한 반응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뇌는 복잡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해서 인지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고립은 뇌 건강에 정말 해롭습니다. 외로움이 지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뇌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인지 기능이 더 잘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꾸준히 만나서 대화를 나누세요. 동호회나 종교 모임,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도 다양한 모임들이 있으니까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으시다면 가족들과 전화통화를 자주 하시거나 영상통화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뇌 건강에 정말 해롭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뇌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뇌 부위가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합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잘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명상이나 심호흡 연습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5분 정도부터 시작해서 조용한 곳에 앉아서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보세요. 요가나 태극권 같은 몸과 마음을 함께 다스리는 운동도 좋습니다. 취미 활동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정원 가꾸기, 산책, 음악 감상, 그림 그리기 등 본인이 즐거워하는 활동을 규칙적으로 하시면 스트레스 수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세요. 웃음도 스트레스 해소에 좋습니다. 웃을 때 우리 몸에서는 엔돌핀이라는 기분 좋은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줍니다. 재미있는 영화를 보거나 유머가 있는 책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7번째는 금주와 금연입니다. 담배와 술은 뇌 건강에 직접적인 해를 끼칩니다. 흡연은 뇌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키고 뇌세포의 산소 공급을 방해합니다. 담배 연기에 들어있는 독성 물질들이 뇌혈관을 손상시켜서 뇌졸중의 위험도 높입니다. 과도한 음주도 마찬가지로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인지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담배를 피우고 계시다면 금연을 강력히 권합니다. 금연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금연을 시작한 지 몇 시간만 해도 혈중 산소 농도가 증가하고 몇 주 후에는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금연 클리닉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술의 경우 적당량이라면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매일 마시거나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하루에 2잔, 여성은 1잔 정도가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본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전문의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뇌 건강을 위한 7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건강한 식단, 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사회적 관계 유지,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금주와 금연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시작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는 것보다는 조금씩이라도 매일 지속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한 이런 생활 습관들은 뇌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되니까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신다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뇌는 놀랍도록 적응력이 뛰어난 기관입니다. 언제 시작해도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심각한 증상이 있으시다면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뇌는 평생에 걸쳐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기억력이 나빠지는 것이 당연한 일은 아닙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건강한 뇌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오늘부터 시작할 건강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좋은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관절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